2024년 3월 13일 핫 키워드 핫토픽 핫이슈 전부 다 모은 오늘의 핫이슈 토픽 키워드입니다. 10일 키워드는 손석구 이상형. 배우 손석구가 자신의 이상형이 여전히 개그우먼 장도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2일 유튜브 채널 태호에는 웹 예능 살롱드립2 31회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회차에는 손석구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영상에서 장도연은 손석구에게 이상형은 바뀌었나요? 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석구는 앞서 장도연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은 바 있는데요. 이에 손석구는 여전히 같다며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9위 키워드는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김신영의 뒤를 이어 KBS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발탁된 남희석이 전남 진도에서 첫 녹화를 마쳤습니다. 남희석은 3월 12일 전남 진도군 고군면 제44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남희석이 전국노래자랑 첫 MC로 나선 진도편은 오는 31일 방송됩니다. 한편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마지막 진행을 본 인천 서구 편은 오는 24일 방영됩니다. 8위 키워드는 제주도청 신입 아나운서. 제주도 대변인실에 월급 60만 원을 받는 가상인간 아나운서가 새롭게 입사했습니다. 12일 제주도청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아나운서의 이름은 제이나로 제주뉴스 AI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하나씩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이나는 이달 초부터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를 통해 공개되는 도정정책 영상 뉴스인 위클리 제주 진행을 도맡아 도민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7위 키워드는 서해안고속도로 3호헤드. 서해안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민에게 구조된 대형견 2마리가 견주에게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1일 충남 당진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구조된 3세, 5세 암컷 3호헤드 2마리가 이날 오전 주인에게 인계됐습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위에서 3호헤드 2마리를 발견해 구조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3호헤드 2마리가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을 구조해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1차로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리 오라고 부르자 강아지들은 경계심 없이 꼬리치며 다가왔고 익숙한 듯 그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그는 119에 신고했고 개들은 경찰과 시청 관계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당진시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될 수 있었습니다. 유기견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이들에겐 주인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따르면 개들은 고속도로 근처 가정집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로 지난 8일 잠금 장치가 허술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아지들을 애타게 찾았던 견주는 기사를 접한 뒤에 동물보호소를 찾았고 개들을 무사히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 홈페이지에 오른 3호헤드 분양 공고는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반환 완료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6위 키워드는 5천억대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1대는 도박 개장 등 혐의로 35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겸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위 키워드는 황선홍 이강인.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충돌해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됐습니다. 한국 축구 임시사령탑인 황선홍 감독은 화합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23명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손흥민 역시 발탁됐습니다. 같은 날 축구 유튜브 채널 4231 운영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21일 열리는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경기 관람 보이콧을 촉구하는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까지 만들어 널리 퍼뜨려달라고 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습청운 시의원. 전남 광양시의회 소속 40대 남성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도중 교제하던 공무원을 향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수 전남 광양시의원은 전날 열린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뒤 갑작스레 사전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며 광양시 소속 한 여성 공무원의 이름을 부른 뒤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시의원의 발언은 청내방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발언을 마친 박 시의원은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갔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2달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전날 본회의 진행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으나 박 의원이 프로포즈를 하는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류현진.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국내 복귀 후 첫 실전 등판에서 특유의 현미경 제구력을 뽐내 야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류현진은 1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시범 경기 기아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2차례나 타구에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이날 류현진은 총 62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8km, 평균 구속은 144km가 찍혔습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의 홈구장에서 류현진이 공을 던진다는 소식에 대전 한화 이글스파크는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평일 낮에 열리는 시범 경기임에도 3,500명의 팬이 찾아 에이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류현진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팬들 함성이 커서 기분 좋았다며 시범 경기인데도 많은 팬이 오셨고 경기 후에도 매번 많은 분이 기다려주신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키워드는 장예찬. 국민의힘에서 부산수영구에 공천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SNS 글 중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장 전 최고위원은 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장동혁 사무총장은 장 전 최고위원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발언 취지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위 키워드는 의대 증원 1년 유예.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협은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3의 기관에 의한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 모두 비대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필수 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의협도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은 일방적인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며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 송수진이었습니다.